네, 오늘은 Q&A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자, 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제 아파트 시설 관리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가 입주 아파트래요. 질문 1.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면 시설 관리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는데요. 전 취업 지원 대상자여서 1년 근속계약 추가 수당이 나오는데 중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을 다시 하면 퇴직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입사로 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고 계속 근무가 이어지는 건지 퇴사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입주 아파트에서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몇 년 돼서 안정화되어 있는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을까요? 를 물으셨어요. 자, 관리소 이제 처음 이제 관리에 대한 그게 이제 입주 아파트에서 처음 일어나는 거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이제 처음 지은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입주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입주 아파트고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분양을 하면서 분양할 때 이제 처음 맡은 관리 업체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관리 업체가 일단은 처음에 입주를 쭉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입주 인원, 그러니까 분양 인원에 요 아파트 분양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는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적으로 총유 관계예요. 민법에 보면 소유에서 이제 그 공유가 있고요. 총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공동 소유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총유로서 2분의 1이 입주하게 되면 바로 관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 관리권을 이제 넘겨받아야 돼요. 이때부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위탁 관리를 할 건지 자치 관리를 할 건지 보통 하는데 거의 자치 관리를 안 해요. 이건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세대에서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위탁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위탁 관리란 건 뭐냐면 관리 업체가 이 단지를 관리를 해주면서 관리 업체가 관리소장을 선임을 하고 그 관리소장이 인사권을 갖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입주하고 초반에 입주를 원래 유예 기간을 2달 정도를 줘요. 입주 땅 시작하면 이제 이 시행사가 이 아파트를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2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때까지 다 소유권을 가져가게 하고 이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을 시키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다 소유권이 넘어갈 때가 되면요. 여기서 한 3에서 4개월 정도가 더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대부분 한 6개월 정도나 돼야 이제 실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중에 6개월이 됐어도 입주를 안 하는 세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전세를 맞추거나 이랬을 때 전세가 안 나가서 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생겨요. 금액이 안 맞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나중에 맞춘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집을 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2개월 동안 계약을 한다 해도 실제 입주하는 거는 한 2달 뒤가 돼서 한 이쯤? 처음 입주부터 한 3에서 4개월 이후가 되어야만 거의 2분의 1 정도가 입주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때마다 틀리고 단지마다 틀려요. 근데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입주가 되면 이제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면서 관리 업체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를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을 해요.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워낙 보는 눈들이 많아서 예, 보통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중간에 자기들이 뭔가 이제 임차인들이 많고 주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소수 사람들이 자기네 이권을 위해서 어 이게 뒤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관리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관리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만약에 예,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질문자분처럼 업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있는 거 다니는 건 그대로 다녀요. 그대로 다니는데 잘리는 건 아닌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4월 달에 지금 이게 관리 업체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 년이 이제 1 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예 취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년 근속해야 되는 건 깨져서 이때부터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관리 업체가 "괜찮더라. 우리 그대로 가자." 그렇게 결정이 나 버리면 이때부터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퇴직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1 년을 내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1 년당 퇴직금이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금이 이때 발생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기존 주임 한 300 정도 받는다고 칠게요. 그럼 300쯤 되면 이쯤에 퇴직금이 한 300 정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10 개월쯤 됐을 때 관리 업체가 바뀐대요. 그러면 퇴직금 사라지고요. 요때부터 새로 산정이 돼 버려요. 이런 좀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이 A라는 관리 업체가 계속 가게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입주 대표에 의해서 바뀌면 아까 우려하던 그 1년 근속을 해야 그 수당이 나오는데 그거는 새로 다시 기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건 인제 만약에 관리 업체가 안 바뀌면 괜찮은 거죠. 자 그리고 질문 두 번째가 아까 "입주 아파트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몇 년 돼서 안정화되는 아파트를 가는 게 나을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업체가 만약에 안 바뀐다. 안 바뀌어서 지금 한 3 개월 4 개월 일을 했는데 앞으로 1 년을 채울 수가 있더라. 안 바뀌어서 관리 업체가 안 바뀌어서. 그러면 그냥 다니세요. 일단 1 년은 다니세요. 그게 더 낫죠. 퇴직금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뀐다. 관리 업체가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예. 몇 년 돼서 몇 년 한 3 년에서 4년 정도 돼 가지고 안정화된 아파트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반에 할 일 엄청 많아요. 예. 첫 1년 있죠? 입주하고 첫 1 년.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 무진장 많고요. 아주 완전히 갑질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지금 관리 업체가 안 바뀐다 그러면 그냥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년 채워야죠. 그죠? 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렸어요. 예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관리 업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어쩔 수 없이 기사들한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알고 계시면 대비가 되겠죠. 예 요 부분 네 나중에 퇴직금 산정할 때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내가 지금 입사를 한데 여기가 8 개월 만에 만약에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피하는 게 낫죠. 그죠? 예 고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질문 때문에 한번 해 드렸고요. 이 부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질문하신 분은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